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이 지금 뭐 코스피가 8.29% 거의 급등주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9.08%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동반 급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별로 쭉 보니까 거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다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요, 이 지금 ING 이코노믹스에서 나온 이런 지금 보고서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 지금 코스피 폭락과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거는 코스피 폭락이랑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런 수급 때문에 환율이 더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좀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이랑 그다음에 환율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힘든 한 주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서 100억 달러를 인출하면서 지금 환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본 수준까지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부분의 펀더멘털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추가를 예상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환율을 보니까요. 1555원, 지금 1559원까지도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 이후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거의 급으로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데, 1,500원 이상에서도 왜 1,500원 위에서 안 막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외환 당국이 지금 환율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에 경고를 했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차익 결제 선물한 NDF 시장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 이거를 경고를 했거든요. 이 NDF 시장 이번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아예 외환 시장 개방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과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환율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 시장을 열어버리면은 이 환율 급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환율이 급등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것도 반이고, 아니다,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환율이 저는 좀 많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국민연금도 이제 선물한 매도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안 하고 있다가 이 고환율 때문에 이 환해지를 가동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 국민연금은 주로 이 선물안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이 한국은행과 이 체결한 외환 스와프를 통해서 이 지금 이 투자에 필요한 이 달러를 조달하는 형태로 환 해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8일 외환 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선물환을 매도했는데, 최근 눈에 띄지 않던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다시 시장에 출회한 것으로 당분간 선물환 매도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환율 관리를 다시 또 시작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환율 가져왔거든요. 환율 15분봉 차트를 봤는데, 지금 5월 달부터 이 환율이 1,400원대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5월 중순부터죠, 이 1,500원 위로 올라가는데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1,500원 위에서 노는데, 어라, 방어를 안 하네, 방어를 안 하네 해서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아까 뭐 NDF 시장에서 뭐 공격이 들어오는 환치기 세력들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력들이 봤을 때 여기 지금 한국에서는 1,500원 위에서 이제 관리를 안 하나? 여기가 맛집인가?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오면서 그래도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딱 국민연금이 투입되면서 이렇게 내렸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1,550원 넘어가면서 1,560원까지 가니까, 이거 좀만 더 뚫리면 1,600원까지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놨다,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 정도까지가 내려오는 거 같고요. 근데 뭐 지금 보면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도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지금 보니까 그 일본이나 그다음에 여기 지금 또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달러화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 전망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CPI 지수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그게 또 그것까지 높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환율이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환율에 이거 브레이크를 제대로 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 관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지금 1,500원 위에서 이제서야 내리는 건데 원래 1,400원 밑으로 내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내려도 1,500원 위에 있다. 이거는 결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ING 이코노믹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AI 반도체 장기 펀더멘털이 여전히 좋지만 단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급등 후 되돌림 현상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 그다음 플러스 원화 약세가 같이 터질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 반도체 역설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 흔들리지 않는 AI 반도체 펀더멘탈이 있어요. 그래서 7천억 달러 이상의 AI 투자가 있으면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HBM 점유율이 58%인 한국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메모리에 이런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까지도 2030년까지 공급 병목으로 아마도 잘 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단기 리스크가 있죠. 이 원화 약세와 수급 불균형의 경고가 있다. 왜냐? 외국인들이 지금 100억 달러 이상 매도를 하고 순매도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40%가 이 반도체에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이제 반도체가 흔들린다고 하면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IPO 및 레버리지 ETF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랑 엔스로픽이랑 뭐 이런 데가 IPO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2배 레버리지 이런 ETF가 상장을 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AI 수요의 이 3대 지지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뭐 AI가 아무리 뭐 이렇게 지금 환율이 안 좋다고 해도 이 반도체 섹터 이쪽으로는 그래도 탄탄한 이런 기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G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2026년에 7천억 달러 이상 여기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 나스닥 2년 선행 PER 이게 역사적 평균 수준이 20배 초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래되면서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버블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2027년 이 회계연도 매출 전망이 여러 종목에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순 기대감으로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적 기대가 같이 따라붙고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니까 실적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버블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ING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 수요는 진짜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된다. 그래서 장기 그림은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ING에서는 단기 조정을 경고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기술적 뇌관이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라 수급 기술적 요인 때문에 그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환율이나 이런 게 이 초대형 IPO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다 쓸어 담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페이스X, 엔스로픽, 오픈 AI 같은 대형 IPO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초대형 이 신규 투자처가 나오면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의 빅테크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현금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I 기존의 이 AI 승자주를 싫어해서 파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AI 우주 비상장 이런 대장주를 사기 위해서 기존의 종목을 리밸런싱하는 전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장기 호재지만 단기적으로 부담도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ING는 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이 현금흐름과 이제 부채로 투자를 감당했지만 점점 이 주식 발행 방식의 이 자금 조달도 쓰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이제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 자금 조달 방식이 계속 부채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대치의 덫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ING는 이 브로드컴 매도세를 성장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작은 실망에도 주가 조정이 나온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이 브로드컴 사례를. 즉 AI 반도체가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만 부족해도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수요는 여전하거든요. 여기 지금 병목이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메모리에 이 병목이 계속되고 있다. ING는 이 첨단 반도체 공급이 단기간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TSMC CEO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를 따라잡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 공급 병목 현상은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웨이퍼 생산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배로 이렇게 늘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6년 이 1분기 글로벌 HBM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58%라고 로이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즉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 서버가 좋아지면 GPU가 많이 팔리고요. 그다음에 HBM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더 커지면서 한국 증시와 원화가 더 강력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이쪽 이런 논리로 연결고리가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원화 약세가 벌어지려고 하는 점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 이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은 더 크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40%잖아요. 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40%이 두 종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도 붕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증시 매력도가 하락을 하면서 자본이 또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동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러면 환율이 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달러 수급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경상수지 흑자가 이 원화의 강세 요인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760억 달러 올해 외국인 한국 주식 순매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 지금 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쇄하거나 더 크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고유가가 될 수가 있죠. 이 고유가와 지금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의 이 달러 강세가 한국의 지금 원화 약세로 계속 압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종목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복리 잠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 변동성 이런 게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 장기 펀더멘털 장세가 아닌 이 반도체 레버리지 개인 과열장으로 인식하면서 이 투자 심리 악화와 대규모 매도 명분이 외국인 시각에는 이렇게 제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위기가 어떻게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첫 번째 긍정적인 요인은 AI 서버와 GPU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프리미엄 붙죠. HBM이랑 한국 반도체의 구조적인 호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레버리지 및 과열 이 외국인 투자에 760억 차익 실현 매도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코스피가 붕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HBM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시총이 거의 뭐 40%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고유가 및 연준의 이 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 그 결과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 그 다음에 이게 이제는 고착화될 수 있다 이렇게 ING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G의 원달러 전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맞췄네요. 와,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엊그제 이렇게 나온 이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1,550원 이상이 미세 조정, 이 스무드 오퍼레이션, 이게 외환당국의 강력한 이 개입 한계선이다. 여기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바로 강력하게 개입을 했죠. 와, 이걸 ING가 맞췄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1,500원 이상은 이 지금 계속 고착화 가능성이 크죠. 이것도 거의 뭐 ING에서 맞추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1,450원은 어떻게 갈 수가 있냐?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 및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할 때만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화 강세의 현실적인 한계선이다. 야, 이게 조금 암울하네요. 이제는 1,400원 이후에 1,500원 초반을 이제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코스피는 뭐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잘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강국 있잖아요. 대만도 TSMC라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대만이랑 이렇게 반도체 강국끼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수혜국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한국은 1개월 내 내재 변동성이 11.4%고요. 대만은요 1개월 내재 변동성이 4.7%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분기 기준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만은 지금 상대적으로 자본 이탈 방어에 성공을 하면서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AI 랠리의 최대 수혜국임이 동시에 그 다음에 외환시장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G에서는 더 큰 그림으로 이 기술주 조정은 신흥국 통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원화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술주가 크게 흔들리면 신흥국 통화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최근 신흥국 주식 ETF에 큰 자금이 들어와 있고 투자자들이 이미 신흥국 주식에 많이 베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G는 두 개의 대형 신흥국 ETF에 지난 12개월 동안 약 40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 급락이 나오면 1차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기술주 하락, 그 다음에 위험자산 회피, 그 다음에는 신흥국 주식을 매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상승한다. 달러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원화뿐만 아니라 대만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이런 기타 통화들이 역시나 같이 흔들릴 수가 있다. 다만 2차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주 급락이 너무 커져서 연준이 다시 완화 사이클로 돌아서면 그때는 달러가 약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화나 뭐 이런 데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ING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빅테크들의 이 ROI 검증, 실적의 검증 구간이죠. 기존에 이렇게 부채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제는 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이 언제 창출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시적인 이제 변동성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ING에서 보니까 이 한국 반도체 투자자들은 장기 유효 홀딩 구간이라고 ING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펀더멘털은 굳건하나 이 2배 레버리지와 이 좋은 산업을 나쁜 타이밍에 이 과하게 하는 이런 변동성을 크게 키우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급등 급락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 환율 투자자들에게는요, 이 1,500원대 단기 고착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둔화와 이 지정학적 안정이라는 조건 충족 전까지 이 섣부른 추세적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ING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테크 투자자들은 이 투자 대비 수익 ROI죠. 이게 검증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프라 성장에서 벗어나 실제 매출 창출 능력을 증명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압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론은 뭐냐? 이 ING 글은 한국 반도체 비관론이 아니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 HBM 수요, 첨단 반도체 공급 부족을 근거로 하면서 이 반도체 펀더멘털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의존도가 너무 커졌고 외국인의 매도가 원화 약세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고유가, 연준
연준 인상 금리 인상 기대,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까지 겹쳐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자면 AI 반도체 장기 추세는 살아있지만 한국은 반도체 쏠림과 외국인 매도 때문에 원화와 이제 증시 이런 증시 코스피죠. 이 단기 변동성은 훨씬 커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자주 검색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렇게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거 있으면은요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하락하거나 이렇게 조정할 때 한국 반도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거든요. 특히나 이 월배당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좋아요랑 구독해 주시고요. 꾸준히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